관본권 관련한 청문회가 있었죠. 네, 김정민 수사관 나왔던 그 청문회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면전에서 김정민 수사관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검찰의 편에 서서 그랬던 증언을 하는지 제대로 짚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필성 변호사님이신데요. 김정민 수사관이시죠? 김정민 수사관 입장에서 아까 이제 장영태 의원님도 그렇지만 위증이나 이런 거 경고를 하셨잖아요. 이분이 지금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이 사건이 위증으로 되던 아니면 이게 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든 누가 묻든 간에 수사를 누가 합니까? 지금 검찰이 합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도 검찰이 하겠죠.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 위증을 했다는 사유로 고소고발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검찰 손으로 갑니다. 경찰을 거치더라도. 그리고 경찰이 보안수사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식으로 마사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민 수사관 입장에서 이 검찰이 무서운 거지 국회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게 수사권과 공소지휘권을 동시에 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분리돼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비사실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과정에서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수사된 증거 기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조성은 그 대표라고 하셨죠?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증거에 대한 판단에 이런 것들을 직접 손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불기소 이유 또는 가볍게 처벌하는 이유 또는 이렇게 의유를 해서 처벌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을 다 만질 수 있다는 것에서 저는 오늘 김정민 수사관이 이렇게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갸우뚱하도록 답변하는 거는 사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필성 변호사님. 자, 김 변호사님 이 아침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변호사님 그때 저기 청문회 나가고 뭐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죠? 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정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를 제대로 짚어주셨어요. 예. 예, 네, 뭐 사실 그 케이스만이 아니고 네. 모든 지금 형사 사건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이거든요. 네. 뭐 결국은 이제 모든 수사가 그 검사로 모이고 검찰로 모이고 네. 그걸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소도 검찰이 결정해서 한 다음에 네. 그 소송 수행도 검찰이 하고 글쎄 말이에요. 또 이제 만날 뉴스에 나오는 게 구형이잖아요. 네네네. 구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구형도 검사가 하고 예. 그게 계속 판결이 나오면은 형 집행도 검사가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부 검사가 다 자기 재량으로 하는 것이라서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가장 무서운 건 검사죠. 그렇죠. 사실은 뭐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공소장을 검찰이 작성하는데 아주 헐겁게 작성하면은 판사가 무죄 때리기도 아주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이 장난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증거 관계도 사실은 검사가 최소 선택을 하는 거고요. 예. 뭐 실제로 수사를 부실하게 일부러 부실하게 하면은 아무리 자를 주고 싶어 아무리 뭐 의심을 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얘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네.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찰 개혁안을 이제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보안 수사권이 유지되면은 혹시 또 검찰이 다시 개입해서 이 수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 말씀은 보안수사권 유지한다라는 확정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요. 네네. 이제 뭐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수기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아, 예, 예. 네, 보안수사권이 유지될 경우에는 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 부분이 지금 규명희 PD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이제 최종적인 수사를 마무리 짓는 건 검사가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지금 말씀드린 그 구조가 여전히 살아있는 게 된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별로 얘기되지 않는 건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검찰의 그 검찰 수사관 기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검사 말고 말입니다. 네. 검찰 수사관 기준으로 그 수사관여 조직 그러니까 비율이 90%가 넘는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검사들도 기본적으로는 공판 영역보다는 그 수사 범위에 더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훨씬 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만약에 남겨놓을 경우에는 네. 현재 검찰 조직이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거 수사를 남겨놓지 않게 되면 네. 수사와 관련 있는 인물들은 전부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검찰을 사실상 현재의 조직을 유지할 것인지 네. 아니면 상당 부분 인적 청산까지 따라 부수적으로 이루어질지 문제가 있는 거죠. 네네네. 이 후자로 갈 경우에는 다시 이제 정권이 예를 들어 뭐 국힘이나 뭐 국힘 유사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네. 현재 검찰을 부활시키는 게 불가능해져요. 다 해산이 되니까. 근데 대못을 박는 거군요, 한마디로. 예, 얘기해서. 근데 만약에 예. 그 보안 사건이 남겨져서 인력이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되면 네. 그 정권이 바뀌면 검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인격 청산과도 사실 관련 있는 문제라서 예. 그래서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검찰 입장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예. 그 변호사님은 보안 수사권이 유지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저도 보안 사건은 안 된다는 이유고, 그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 대통령이 또 그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 네. 이게 뭐가 위헌인가? 국민의 의지가 중요하다. 또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네. 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중에서 사법부는 입법부보다 못하다. 뭐 사실상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한 것이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 임명받은 권력보다 더 우월한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우월하다라는 게 무슨 뭐 입법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 균형을 하는 구조가 뭐 한쪽 종속되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사법부의 특성인데요. 네. 이제 입법부하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수반들을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민주적 정당성이 바로 부여되는 집단인데 사법부는 아니에요. 사법부라는 집단의 민주적 정당성은 결국은 간접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국회가 개입해서 그 둘로부터 간접적으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종속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현재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이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지금 법안 나와서 입법을 하려고 하는 그 법안은 헌법에 있는 규정들을 전부 준수하는 법안이고요. 그렇죠. 개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개헌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이거를 헌법을 준수하는 형식으로 지금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네. 사법부의 구조나 아니면 사법부의 정당성 같은 것들은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으로 부여되는 것인데 네. 그 국회가 제정을 해서 그 행정부가 공표하는 방식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을 위헌이다, 뭐 네.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즉 결국 이제 특별재판부가 이제 국회 입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 그렇죠. 예, 그 사법부가 여기에 저항을 할 움직임이 오늘 또 뭐 판사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이런 그 사법부의 반발은 어떻게 보세요? 기득권을 안 잃으려고 하는 거죠. 아, 기득권력이다. 예, 기득권 그거 똑같습니다. 검사들이 뭐 집단행동하는 거 똑같은 거고요. 네,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거를 지금 사실 뭐 뚜렷하게 왜 위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법원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뭐 법원이 얘기하는 게 뭐 예를 들어 지금 저도 이제 뭐 얘기하는 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104조 3항 그러니까 헌법 네, 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 현재 지금 법안 구조를 보면은 네,
법관으로 임명된 사람 중에 골라서 하는 걸로처럼 보이고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변호사님 어떤 분을 뭐 판사 시키는 게 아니라 특별재판부에 네. 판사로 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네. 있는 판사 중에서 고른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설사 기존에 있는 판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법을 그런 규정들을 준수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요. 뭐가 문제인지 사실 문제를 그렇게 피해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이 법안이 뭐 예를 들어 절차상 뭐가 문제니까 이거를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아니고 자기들이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재판부는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사실 위헌적인 주장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게 사법부를 존중하라 그러는데 입법부도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존중하는 거. 그렇죠. 예, 입법부에서 존중해야죠. 특별재판부 헌법에 합치되게 만들었으면 그거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법부 자기들만 존중하라고 하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요. 변호사님, 관복권 띠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라고 그 일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동력이 있나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네. 청취자 개혁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예. 근데 이제 그 관복권 폐지 사건은 어쨌든 법원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상당히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네. 그때 말씀하셨던 제가 참석했던 그 청구내에서 지금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 확실히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능한 방법으로 끊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나마 좀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특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특검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네. 이거를 아마 모르겠어요. 이걸 내란 특검과 합쳐서 할지, 네. 아니면 별도의 특검, 상설 특검 얘기도 나오는 것 국회에서 같으니까요. 이제 할 수 있는 예, 상설 특검.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별도의 특검으로 해서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직접 네. 그렇게 처리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것도 반드시 그 국회가 상설 특검을 통해서라도 규명이 돼야 할 문제입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게 제대로 네. 파헤쳐지면은 김건희가 이 말하자면은 어떻게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는지까지도 파고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내란 청산 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네. 이번에 좀 증언이 되면은 그 인력이 이것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봉권 문제까지. 그러니까 별도 특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일이 많으니까 지금 일이 현재 많으니까. 특검들이. 그렇지. 예. 지금 그래서 사실은 특검법 개정안을 통해서 수사 인력 보강하고 수사 기간도 늘리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엉뚱하게 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잔당하고 뭐 괴이한 합의를 봤다가 결국에는 이제 무의로 돌아갔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그 어제의 또 그제의 해프닝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합의했다고 처음에 나온 내용은 저도 너무 황당했고요. 네네네. 사실 그 특검이 현재 지금 엄청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고, 네. 제가 아는 분도 이제 거기서 좀 역할하고 계시는데 거의 연속으로 출근을 하고 새벽에 택시 타고 출근해서 택시 타고 퇴근하고 이렇게 그렇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모자라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 분명히 특검 쪽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네.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싶었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근데 저는 이제 나왔을 때 이게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부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좀 세게 이렇게 반발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합의는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합의가 아니었다는 말대로라면 합의 도중에 결렬된 것이고 이게 정말 합의였으면은 이제 합의를 번복한 게 된 거겠지만 아니 본인이 합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분도 말이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네네네. 그런데 이후에 어찌되었던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원점으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앞으로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걸려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필성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